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 다들 아시죠? 예,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너무 힘든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트윗을 하거나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준 FRB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와 화폐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뿐만 아니라 화폐에 대해서도 잘 관심이 없습니다. 화폐는 다른 말로 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보고 그래서 돈이 경제와 어떤 역할을 함께 하고 있으며 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비트코인을 사놓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 1월 3일 첫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채굴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발행된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지금 1비트코인에 1,3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관해서 많은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민중의 화폐, 금은 신의 화폐, 달러는 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달러는 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달러는 사기다. 연준에서 양끝 발행을 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산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폐를 다른 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은 사실상 많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버블이죠. 자산의 버블이 많이 낍니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중앙에서 더 많은 돈을 발행하게 되면 더 많은 거품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빈익빈 부익부를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중산층이 지금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산층에서 다시 상류층으로 갈 것인지 하류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기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은 지금 오랜 역사 동안 돈으로서 인정을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금이다.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비트코인의 행보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자자, BTC, 백신입니다. 백신은 코로나에 관련해 백신이 나오면 급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가 매수 기회다. 여러분들, 버블도 다양한 버블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튤립 부분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금버블도 있었고요. 인터넷 버블도 있었고요. 지금같이 블록체인 버블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어떤 버블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인터넷 버블과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이 닷컴 버블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 입장이고 코로나 백신
효과가 입증되면 금은 비트코인은 급락할 것이다. 매수 기회다. 진짜 문제는 팬데믹이 아니다. 엄청난 미국 부채다. 여러분들 이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큰 위기가 올 때마다 발생된 것은 많은 돈의 화폐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화폐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의 가치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의 부가 뺏기는 이런 상황을 사실 인플레이션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치가 있는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디에다가 자산을 옮겨라?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 있으면 은, 비트코인 매수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은 시세는 온스당 25달러 정도, 그리고 50달러까지 상승하려나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나는 금이 아닌 은과 비트코인에 탑승했다. 갈아탔다라는 거죠. 당신은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거죠. 물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골동품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는 자, 여기 보십시오. 1년 내 금은 3,000달러, 은은 40달러, 비트코인은 3년 내 7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트윗을 보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지지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부를 뺏기지 않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의 당당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융의 미래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주식도 지금 모든 게 토큰화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라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 기술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왜 이게 혁신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대 흐름, 경제 흐름, 이런 금융 흐름 이 모든 것을 공부를 천천히 하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지금은 암호화폐를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놀랐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본인만의 신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신념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대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나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젊은 세대, 좀 더 젊은 세대들도 하나같이 이런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사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1946년생부터 1964년생 우리가 이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죠.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런데 이 세대들은 사실상 넉넉한 일자리, 저렴한 부동산 시장,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주식 열풍 속에서 여유로운 인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경제 호황이죠, 호황. 우리나라도 1980년도
삼조 호황이 있었습니다. 삼조 호황. 세기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뭐 금리가 낮았고 달러가 저 달러였고 저유가였고 이러하면서 많은 돈을 빌려 쓰면서 경제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혜택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도 이후 탄생한 세대들을 얘기를 하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이런 세대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행인 점은 이들이 과학기술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인터넷도 그들은 엄청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TC,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는 이들을 미래로 끌어당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읽어주는 남자가 주는 메시지는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앞으로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